동식 게임. 시장에 값을 두 기업만 존재하며 S1과 S2 전략 중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.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죠. 게임이로는 시간이 별로 안 걸려요.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습니다. 자, 요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건데요. 갑은 을이 S1이라는 전략을 취할 때에는 여기가 더 높아요. 점 찍습니다. 을이 S2라는 전략을 취할 때에는 여기가 점을 이제 더 높죠. 점을 찍어야 됩니다. 따라서 갑에게 S2는 우월 전략입니다. 자, 을의 경우는 그 갑이 S1이라는 전략을 선택하면 10하고 20 중에서 이쪽이 높으니까 여기 점을 찍습니다. S2라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5하고 8을 비교하면 8이 높습니다. 이건 또 갑에게 을에게 우월 전략이 됩니다. 그래서 우월 전략의 조합에서 균형이 나타날 거예요. 둘 다 점이 찍혀 있는 점이 정답이 되니까 바로 S2, S2 그때의 보수는 8,8이 나타나는 거죠. 갑을 모두에게 우월 전략이 존재하고 균형에서 둘 다 보수가 8이고요. 갑, 을 간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둘이 "여기로 가면 어때?"가 가능하다면 둘 다 보수가 10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파레토 계산이 가능하고요. 4번 윗게임의 균형은 우월 전략 균형인 동시에 내시 균형입니다. 내시 균형은 이탈 요인이 없는 균형을 의미하죠. 범위가 더 커요. 우월 전략 균형은 무조건 내시 균형이 되니까 4 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. 보기의 경기자 갑은 A와 B, 을은 C하고 D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. 일단은 내시 균형을 먼저 찾아보려고 하는데 여기 A라는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찾을 수는 없어요. 을이 D라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갑은 10 선택하면 되겠고요. 알 수 있는 부분만 찾아보자. 자, 갑이 A를 선택한다면 2하고 10 여기, B를 선택한다면 4하고 4니까 둘 다 문제가 없습니다. 이런 상황 하에서 1번 우월 전략을 갖지 못한 경기자가 있다. 일단은 을의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D를 선택하는 게 우월해요. 요 아래 라인에서 4,4가 있다 하더라도 위쪽 라인이 무조건, 그러니까 오른쪽 라인이 무조건 더 같거나 크기 때문에 우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만 A의 경우는 이 소문자 A 값이 얼마인지 여부에 따라서 우월 전략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내시 균형이 한 개 존재하는지 두 개 존재하는지 몰라요. A 값이 만약에 3 이라고 한다면 내시 균형은 요 아래쪽에서 점이 찍히면서 두 개가 될 수 있으니까. 2번 각 경기자 모두 우월 전략을 가짐으로 틀렸죠. 3번 다른 경기자의 선택을 미리 알 경우 모르고 선택하는 경우와 다른 선택을 하는 경기자가 있다. 이거 미리 안다 하더라도요. 인제 주어진 이제 균형점 기준으로 인제 자신이 우월 전략이 있으면 그것만 선택하잖아요. 근데 역시 또 지금 몰라요.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A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갑이 A를 고르는지 B를 고르는지 현재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다른 선택을 하진 않습니다. 4번 내시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. 자, 일단 여기 보이시는 게 내시 균형이 하나 있어요. 내시 균형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옳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걸로 타협을 할 것인데 여기서 이동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적어도 을은 무조건 보수가 떨어지게 됩니다. 무조건 보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내시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이다라고 맞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문제는 맹점이 있는데요. 만약에 A 값이 3 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내시 균형이 될 수 있잖아요. 이 내시 균형은 오른쪽 위로 올라갈 때 둘 다 보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은 내시 균형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문제는 그 부분에서 약간 인제 그 이의 제기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연습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 주시는 걸로 소화를 하면 되겠습니다. 다음과 같은 동식 게임에 내시 균형이 한 개만 존재한다고 합니다. A의 범위를 물어보는데요. 금방 해요. 일단은 알 수 있는 부분부터 점을 먼저 찍어 볼 텐데 경기자 1이 A를 선택할 때는 일단 지금 알 수 없고요. 이제 B를 선택할 때에는
10이 높기 때문에 여기 점이 찍혀요. 경기자 B의 경우는 A를 선택할 땐 2, 10 중에서 10이 높고요. 그다음에 B를 선택할 때에는 4 하고 4 둘 다 점이 찍히게 됩니다. 근데 내시균형이 하나만 존재한대요. 일단은 둘 다 점이 찍혀 있는 내시균형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자, A라는 데이터가 만약에 6 보다 작으면 여기도 점이 찍혀요. 그럼 내시균형이 두 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? 따라서 A는 6 보다 작으면 안 돼. 6 이어도 안 돼요. 6 이면 둘 다 점이 찍히면서 내시균형이 두 개가 되니까 A는 6 보다 커야 하는 것이고 정답은 5 번이 되는 것입니다. 어렵지 않게 빨리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. A국과 B국이 수출 보조금을 결정하는 정책 게임을 합니다. 사실 뭐 이거 읽어 볼 필요는 없어요. 여러분들이 뭐 읽어 보시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제 내시균형을 찾는 요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A는 B가 라지일 때 제일 높은 숫자 여기. 자, 미디엄일 때 제일 높은 숫자 여기요. 스몰일 때 제일 높은 숫자는 이곳입니다. 자, B의 경우는 라지일 때 제일 높은 숫자는 7 이고요. 미디엄일 때 제일 높은 숫자는 5 정답 나왔고 스몰일 때 제일 높은 숫자는 8 입니다. 둘 다 점이 찍혀 있는 이 점이 바로 내시균형 조합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보수 조합을 6,5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보수표가 2 by 2가 아니고 3 by 3라 하더라도 답을 찾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테마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아마 실전에서 못 하실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.